안녕하세요.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1960년대 중반의 종로 3가를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그 시대 이곳에서 홍등을 켜고 남자들을 맞이했던 올해로 72세 권미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많은 사연들이 숨어 있던 곳이었죠. 저 역시 젊은 시절 이곳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픈 시간들을 보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저처럼 외롭고 가난한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 끓여드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여인이 혼자 온 남성 손님에게 다가가서 말동무를 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고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그 여인이 제 국밥집에 혼자 밥을 먹으러 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분에게 다가가서 이것저것 반찬을 챙겨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인은 제가 50년 전에 저와 함께 홍등을 켜고 남자를 맞이했던 그 시절을 함께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정말 힘든 시절 함께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그 사람과 다시 만난다면 첫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제부터 종로 3가 뒷골목을 헤매는 황혼의 여인들의 기막힌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져요. 5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깨는 것 같아요.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파도 일어나야 해요.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향해요. 종로 3가 뒷골목, 이곳은 제가 18살 때부터 살아온 곳이에요. 지금은 평범한 상가들이 들어서 있지만 6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1962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 골목은 빨간 등이 켜진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창촌이었어요.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2층짜리 일본식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각 방마다 젊은 여자들이 살고 있었죠.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경상도 시골에서 올라온 18살 소녀에게 서울은 너무 컸고 이곳은 너무 낯설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중병으로 입원해 계셨어요. 수술비 5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우리 집에는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죠. 동네 아주머니가 서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무작정 떠나왔는데 이곳에 와서야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시골에서 자란 순진한 소녀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방은 정말 작았어요.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 하나와 작은 화장대가 전부였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낮에도 어두웠어요. 벽은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죠. 첫날 밤 저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포주 아주머니가 미리 받은 돈이 있다며 갚을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했거든요.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골목에 네온 사인이 켜졌어요. 빨간 불, 파란 불, 노란 불이 번갈아 가며 깜박였죠. 그럼 손님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중년 남성들이었는데 정장을 입은 회사원부터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까지 다양했어요. 포주 아주머니는 매일 화장을 진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밝게 웃으라고 했죠. 손님들에게 예쁘게 보여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손님들 중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았어요. 거칠게 대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고향을 생각했어요. 시골의 맑은 하늘과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골목은 조용해졌어요. 네온사인도 꺼지고 손님들도 모두 사라졌죠. 그럼 저는 혼자서 또 울었어요. 이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서 절망스러웠어요. 가끔 다른 언니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모두 저처럼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고향에 가족이 있는 사람, 빚 때문에 온 사람, 속아서 온 사람까지 사연은 다 달랐지만 모두 아픈 사람들이었죠. 1년, 2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마음이 메말라갔어요. 웃는 법도 잊어버렸고 꿈도 없어졌어요. 그냥 하루하루 견디는 것만이 전부였죠. 1968년 나비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24살이었어요. 6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던 거죠.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갑자기 경찰들이 몰려와서 모든 걸 폐쇄시켰어요. 그리고 저희 젊음을 바친 이곳에서 지금은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국물 우리기예요. 이 일을 시작한 지 55년 가까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성스럽게 해요. 사고를 하루 종일 끓여야 진짜 깊은 맛이 나거든요. 이렇게 국물을 끓이면서 저는 늘 생각해요. 과거에 제가 받았던 상처들을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기로 했어요. 오전 7시쯤 되면 첫 손님이 오기 시작해요. 대부분 이 근처 쪽방에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에요.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서 외로워 보여요. 그 모습이 예전의 제 모습 같아서 더 안타까워요. 어서 오세요, 기철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기철 씨는 올해 78세인 우리 가게 단골이에요. 혼자 사는 할아버지인데 참 외로워 보여요. 매일 아침 7시 반쯤 오셔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세요. 기철 씨가 자리에 앉으면 저는 국밥을 정성스럽게 담아요. 밥을 푸짐하게 담고 뜨거운 국물을 부어요. 그리고 김치와 깍두기를 넉넉히 담아서 내어드려요. 미자 씨, 고마워요. 이렇게 잘 차려주니까 집밥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과거에 제가 그리워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걸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에게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가 바빠져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찾아와요. 모두 힘들게 사는 분들이라 저는 항상 넉넉하게 담아드려요. 국밥 한 그릇에 7,000원인데 정말 어려워 보이는 분들한테는 4,000원만 받기도 해요. 아예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그냥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과거에 제가 받았던 작은 친절들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서 살 때 받았던 그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에게 그런 따뜻함을 드리고 싶어요. 밤 9시쯤 되면 가게 문을 닫아요. 설거지를 하고 내일 준비를 하고 나면 정말 피곤해요. 하지만 뿌듯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이 되었다는 걸 느끼거든요. 이렇게 55년을 살아왔어요. 집창촌에서의 6년, 그리고 이곳에서 국밥집을 하며 보낸 55년. 힘든 시간이었지만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낯선 여인이 우리 가게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이 혼자 온 남성 손님들에게 접근하는 걸 목격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오래전 이곳에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설마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일이 일어난 건 화요일 오후였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진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문 앞으로 누군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8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계속 우리 가게 앞을 서성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국밥을 먹으러 들어올까 망설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말을 걸어볼까 했는데 그때 갑자기 기철 씨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기철 씨는 보통 아침에 오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오후에 왔어요. 기철 씨, 오후에 웬일이세요? 기철 씨는 뭔가 어색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그래도 자리에 앉아서 국밥을 시켰어요. 저는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국밥을 담아서 내어드렸죠. 그런데 기철 씨가 밥을 먹는 동안 계속 밖을 힐끗힐끗 보는 거예요.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덩달아 밖을 보게 되었는데 아까 그 여인이 아직도 근처를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후에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혼자서 국밥을 먹으러 온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슬그머니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할아버지 옆에 서더니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여인이 할아버지에게 뭔가 속삭이듯 말하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예전 기억이 머리를 스쳤기 때문이에요. 기철 씨도 그 장면을 봤나 봐요.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국밥을 다 먹지도 못하고 일어났어요. 돈을 내고 나가려는데 저는 기철 씨를 붙잡았어요. 뭔가 물어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기철 씨, 잠깐만요. 저 여자분이 뭘 하는 분인지 아세요? 기철 씨는 한참 망설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미자 씨,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계속 물었어요. 본능적으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기철 씨는 결국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들 상대로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일이었어요. 기철 씨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요즘 이 근처에 그런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60대부터 80대까지 나이 든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로 혼자 사는 외로운 할아버지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60년 전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일을 지금도 이렇게 나이 든 여성들이 하고 있다니요. 그것도 제가 그 시절을 보냈던 바로 이곳에서 말이에요. 기철 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러워했어요. 미자 씨,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이 세상이 변한 것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여인의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그리고 제 젊은 시절이 자꾸 떠올랐어요. 18살에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기억,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가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때 저에게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소녀에게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 시절이 제일 힘들었어요. 매일 울면서 지냈던 기억이 나요. 다음 날부터 저는 그 여인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매일 오후쯤 되면 이 근처에 나타나서 혼자 온 할아버지들에게 접근했어요. 대부분의 할아버지들은 거절했지만 가끔 따라가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들도 외로워서 그러는 거겠지만 그 여인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둘 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기철 씨가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미자 씨, 그런 분들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근처에 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철 씨 말로는 종로 3가 주변에 그런 일을 하는 고령 여성들이 몇십 명은 된다고 해요. 대부분 쪽방에서 혼자 살고 있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분들 중에 중국에서 온 여성들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도 느꼈고 슬픔도 느꼈고 무엇보다 무력감을 느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인이 혼자서 제 국밥집으로 밥을 먹으러 온 거예요. 여인은 구석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국밥을 시켰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여인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서 다가갔어요. 평소처럼 반찬을 챙겨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그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낮았어요. 네, 근처 쪽방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가족은 있는지, 고향은 어딘지,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요. 여인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인이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낯익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물어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뭔가 낯익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5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1944년에 경상도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서 저와 남동생 둘을 키우며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어요. 18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우리 집에는 돈이 없었어요. 그때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서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고 동생들을 먹여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역에서 내린 저를 한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친절했어요.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했거든요. 그리고 종로 쪽으로 데려가면서 말했어요. 여기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가족을 도울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해서야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시골에서 자란 순진한 19살 소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처음에는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제가 시골에서 빌린 돈이 많아서 그것부터 갚아야 나갈 수 있다고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큰 덫에 걸렸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돌아갈 곳도 없었고 어머니 수술비도 마련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제 집창촌 생활이었어요.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거울을 보기도 싫었고 제 자신이 너무 더러워 보였어요. 몇 번이나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언니들이 있었어요. 저처럼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온 여자들이었죠. 그분들이 저를 돌봐주었어요. 특히 명신 언니가 있었는데 저보다 1살 많았어요. 저를 정말 친동생처럼 챙겨주었어요.
명신 언니는 부산이 고향이었어요. 집이 어려워서 16살 때부터 그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항상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이게 우리 운명은 아니라고, 언젠가는 여기서 꼭 나가자고요. 명신 언니는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었어요. 어떻게 하면 손님들에게 덜 상처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1968년 나비작전이라는 게 시작되었거든요. 정부에서 집창촌을 없애려고 대대적인 단속을 한 거예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1968년 10월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경찰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모든 여자들을 끌고 갔어요. 그 혼란 속에서 미자 언니와 헤어졌어요. 헤어지며 명신 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 꼭 다시 만나자고, 명신 언니가 저를 꼭 찾겠다고. 그게 명신 언니와 나눈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나비작전 이후 집창촌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가족들에게 제 모습을 보여주기도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남기로 했어요. 집창촌이 있던 바로 그 자리예요. 처음에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 조금씩 돈을 모아서 작은 국밥집을 열게 된 거예요.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죄책감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걸로 조금이라도 속죄하려고 해요. 제가 받았던 상처를 다른 분들은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 더 마음이 아파요.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도 알고요. 그래서 요즘 보이는 그런 광경들이 더 가슴 아픈 거예요. 60대, 70대, 80대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니요. 그분들도 분명히 가족이 있을 텐데, 자식들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안타까워요. 그날 밤새 국밥집에 왔던 그 여인을 생각하니 더욱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그분들도 예전에 저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며칠 후 그 여인이 다시 제 가게에 왔어요. 이번에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라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르신, 혹시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세요? 뭔가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요. 그 여인은 잠시 멈춤했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사실 할 일이 없어서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아무도 안 써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아팠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기분을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진심으로 이야기했어요. 어르신, 혹시 여기서 일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그 여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순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전에 이 국밥집 근처에서 일했었어요. 그럼 이곳을 잘 아세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곳을 잘 아시는 분이면 이곳이 예전에 뭐 하는 곳이었는지 아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명신 언니였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예전에 여기서 일하셨으면 혹시 김명신이라는 분 아세요?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며 저를 똑바로 봤어요.
네. 김명신을 어떻게 아세요? 그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김명신인데 저의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저 미자예요. 권미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5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명신 언니. 정말 명신 언니예요? 명신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어요. 그리고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미자야, 미자야. 정말 너구나. 저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55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두 사람은 그대로 껴안고 오열했어요. 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미자야, 나도 너를 찾고 싶었어.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가게 안에 우리 둘만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봤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진정이 되고 나서야 서로를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영신 언니는 많이 늙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때 그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자야, 너는 어떻게 이곳에 있는 거야? 이 가게가 내 거야? 네, 언니. 저는 나비 작전 이후에 계속 이곳에 살았어요. 이 국밥집도 제가 운영하는 거예요. 명신 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어? 결혼은 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언니. 저는 혼자 살았어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어요. 그냥 이곳에서 이렇게 국밥집 하면서 살아왔어요. 영신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자야, 고생 많았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언니. 저는 괜찮았어요. 언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영신 언니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리고는 무거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그때 부산으로 내려갔어. 나비작전 이후에 갈 곳이 없어서. 언니는 부산에서 계속 그 일을 했다고 했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부산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일이 없어졌어. 그래서 공장도 다녀보고 식당에서도 일해봤는데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 명신 언니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몇 년 전에 부산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려워져서 서울로 다시 올라왔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에서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도 안 써주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 언니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같은 일을 해야 하다니요. 언니, 이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해요. 명신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자야, 나는 이제 늙었어. 너한테 짐이 될 뿐이야. 아니에요, 언니. 전혀 짐이 아니에요. 저 너무 외로웠거든요. 언니가 있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로 명신 언니가 있어 주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50년 동안 혼자 살면서 가족 같은 사람이 그리웠어요. 그런데 명신 언니는 여전히 주저했어요. 미자야, 너는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함께 있으면 안 돼. 왜요, 언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혈연은 아니지만 그때 서로 의지하며 살았잖아요. 명신 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명신 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상관없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기철 씨가 들어왔어요. 미자 씨,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도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기철 씨는 우리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들 울고 계세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 기철 씨. 이분은 제 옛날 지인이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요. 기철 씨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시구나. 오랜만에 만나면 그럴 수 있죠. 반가우시겠어요. 명신 언니는 기철 씨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신이라고 해요. 기철 씨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기철이라고 해요. 여기 단골이에요. 저는 기철 씨에게 국밥을 담아드리면서 이야기했어요. 기철 씨, 이분이 앞으로 여기서 저와 함께 일하게 될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좋겠네요. 미자 씨가 혼자 일하기 힘들어 보였는데, 명신 언니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철 씨의 따뜻한 말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기철 씨가 밥을 먹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5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미자야, 너는 정말 착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아니에요, 언니. 저는 그냥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께 나누는 것뿐이에요. 명신 언니는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가 예전에 우리가 살던 곳이야? 네, 언니. 바로 그 자리예요.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같은 곳이에요. 그럼 너는 50년 동안 이곳을 떠나지 않았구나. 네, 저는 이곳이 제 집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지만 이제는 좋은 기억들도 많이 쌓였어요. 기철 씨가 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잘 먹었습니다. 명신 씨도 반가웠어요. 앞으로 자주 뵙겠네요. 영신 언니는 기철 씨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잘 가세요. 기철 씨가 나간 후 우리는 다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언니, 정말로 저와 함께 해요.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좋잖아요. 영신 언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자야, 정말 괜찮을까? 나는 이제 몸도 많이 아프고. 괜찮아요, 언니. 우리가 서로 돌봐주면 되는 거예요. 아프면 제가 돌봐드릴게요. 그날 밤 명신 언니는 결국 저와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우선 가게 뒤쪽에 있는 작은 방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웠던 이야기들을 모두 나누었어요. 언니가 옆에 있으니 정말 든든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웠는데 이제는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명신 언니가 완전히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걱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신 언니와 함께 장사 준비를 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일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언니는 뭔가 어색해했어요. 미자야,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언니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50년 동안 혼자 살다가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하려니 어려운 것 같았어요. 언니, 그냥 편하게 해요. 국밥 끓이는 건 제가 할 테니까 언니는 반찬 준비 같은 거 도와주시면 돼요. 우리는 서로 말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호흡이 맞았어요. 역시 옛날에 함께 지냈던 사이라서 그런지 뭘 해야 할지 알 수 있었어요. 아침 첫 손님으로 기철 씨가 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7시 반에 정확히 왔어요. 안녕하세요, 미자 씨. 명신 씨도 안녕하세요. 기철 씨는 명신 언니에게도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언니는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기철 씨가 앉자 저는 평소처럼 국밥을 담았어요. 명신 언니가 김치와 깍두기를 가져다 드렸어요. 기철 씨는 고마워했어요. 명신 씨도 오늘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명신 언니는 아직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아마 아직 모든 걸 정리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기철 씨가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언니와 속삭이듯 이야기했어요. 언니, 혹시 아직 정리할 일이 있어요? 명신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쪽방에 있는 짐들도 정리해야 하고. 그리고 뭐요? 언니는 말끝을 흐렸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기철 씨가 나간 후 오전 시간이 한산해지자 우리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제는 재회의 기쁨에 취해서 깊은 이야기를 못했거든요. 미자야, 사실 어제 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언니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데요, 언니? 나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 50년 동안 계속 그런 일만 했어.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천천히 말해요. 저는 언니를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명신 언니는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비작전 이후에 부산으로 내려갔잖아. 그때 다른 일을 찾으려고 정말 노력했어. 공장에도 가보고 식당에도 가봤는데 아무도 안 써주더라고. 언니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때 나는 20살이 넘었는데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 바로 그만두라 하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다시 그 일을 하게 되었어. 부산에서 30년 넘게. 정말 오랫동안 했어.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어요. 미자야, 나는 너처럼 착한 일은 못했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 아니에요, 언니.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씩씩하게 살아남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명신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미자야. 나는 너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못했어. 언니는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부산에서의 30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를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 젊으니까 일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졌어. 특히 40대 넘어서부터는 정말 어려웠어. 그래서 다른 일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50대가 되어서는 청소일도 해보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해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 일을 오래 못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60대가 되어서는 정말 갈 곳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예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더 비참해지더라고. 젊었을 때는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는 정말 마지막 선택이었어. 언니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부산에서도 더 이상 살기 어려워져서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 서울에 와서도 처음에는 다른 일을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7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곳에서 그런 일을 시작했어. 언니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미자야, 나는 정말 바뀌고 싶었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지더라고. 저는 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언니,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저와 함께 새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언니는 여전히 자신을 탓했어요. 미자야, 나는 너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이 들어서도 못난 짓만 했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언니. 언니는 살아남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이미 너무 늙었는데. 할 수 있어요, 언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그날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영신 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한 할머니가 국밥을 먹으러 왔는데 돈이 부족한 것 같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반값만 받으려고 했는데 명신 언니가 먼저 나섰어요. 할머니, 오늘은 서비스로 드릴게요. 많이 드세요. 그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밥을 드셨어요. 저는 언니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언니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손님이 뜸해지자 언니가 말했어요. 미자야, 나도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싶어. 너처럼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어. 저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요, 우리 함께 해요, 언니.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언니는 쪽방에 있는 짐을 정리하러 갔어요. 저는 함께 따라갔어요. 언니 혼자 보내기가 걱정되었거든요. 쪽방은 정말 작았어요.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었어요. 언니의 살림살이도 몇 개 되지 않았어요. 미자야,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언니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작은 물건들을 넣었어요. 정말 소박한 살림이었어요. 그때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아픈 할머니가 혼자 사는 것 같았어요. 언니, 옆에 할머니가 아픈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명신 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구시냐고 약한 목소리로 대답이 왔어요. 저 옆방에 사는 김명신이에요. 기침 소리가 나서 걱정되어서요. 문이 열렸는데 정말 창백한 할머니가 나왔어요. 90세는 되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괜찮다고 그냥 감기 걸린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많이 아파 보였어요. 명신 언니가 제게 속삭였어요. 미자야, 저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쪽방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할머니, 병원은 가보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냥 참고 있다고 했어요. 저와 명신 언니는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내일 저희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명신 언니가 먼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언니가 말했어요. 미자야,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네, 언니.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요. 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탓하던 언니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기뻤어요.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명신 언니와 함께 아픈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요. 할머니는 폐렴 초기 단계였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할머니는 너무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고맙다고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냐고 하셨어요. 할머니, 갚을 생각 말고 빨리 나으세요. 그게 저희한테 제일 큰 보답이에요. 명신 언니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언니가 말했어요. 미자야, 나 정말로 변하고 싶어. 이제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언니의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을 탓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언니,
언니는 이미 주고 있어요. 어제도 그 할머니 국밥감 대신 내주었잖아요. 하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미자야. 나는 정말로 완전히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날부터 명신 언니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국밥집 일에 완전히 적응했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도 언니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특히 기철 씨는 언니를 많이 챙겨주었어요. 명신 씨, 이제 완전히 적응한 것 같네요. 손님들도 좋아해요. 정말요? 제가 도움이 되는 걸까요? 당연하죠. 미자 씨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기철 씨의 말에 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언니가 예전에 하던 일 말이에요. 가끔 예전 손님들이 연락을 해오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언니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언니는 분명히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언니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자야, 사실 아직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일이 있어. 뭔데요, 언니? 예전에 내가 만나던 사람들이 가끔 연락을 해와. 그런데 나는 이제 그런 일 안 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워. 언니는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사람들도 외로운 할아버지들이야. 나를 기다리고 있어. 저는 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거절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감정이 있을 거예요. 언니, 그분들한테 솔직하게 말해보는 게 어때요? 언니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 언니는 말했어요. 그분들이 실망할까봐.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안 좋은 일을 당할까봐 걱정돼. 저는 언니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그럼 천천히 정리해요, 언니.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며칠 후 해결책이 생겼어요. 언니를 찾아오던 할아버지들이 우리 가게에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언니를 찾았거든요. 언니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언니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국밥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해 했지만 자리에 앉았어요. 언니가 국밥을 내어드렸어요. 할아버지가 밥을 먹는 동안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일해요. 국밥집에서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제 예전처럼은 안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지금 모습이 정말 좋아 보인다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좋겠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그 할아버지는 단골 손님이 되었어요. 가끔 오셔서 국밥을 드시고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가세요.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언니를 찾아오는 할아버지들이 결국 우리 가게의 단골 손님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나중에는 이해해 주었어요. 실은 그동안 미안했다며 이제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요. 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마워했어요. 미자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훨씬 따뜻하구나. 네, 언니. 사람들은 대부분 착해요.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언니는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언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밝게 웃고 적극적으로 손님들을 챙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어요. 어느 날 언니가 말했어요. 미자야,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요, 언니가 있으니까 정말 든든해요.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일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쪽방촌의 아픈 할머니들을 돌보고,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과 말벗이 되어주고, 정말 가난한 분들에게는 무료로 국밥을 대접했어요. 어느 날 기철 씨가 말했어요. 미자 씨, 명신 씨, 두 분 덕분에 이 동네가 정말 따뜻해졌어요.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뿌듯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이렇게 좋은 일에 도움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언니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미자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게 정말 기적인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언니. 50년 만에 다시 만나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니요. 어느 날 저녁, 언니가 예전에 만나던 할아버지 중 한 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명신이에요. 우리 가게에 오셔서 국밥 드시고 가세요. 혼자 계시지 말고요. 언니는 이제 그런 연락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따뜻하게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언니가 말했어요. 미자야,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해.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한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5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웠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언니,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요. 그래, 미자야.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명신 언니와 함께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명신 언니와 저는 정말 한 가족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육수를 끓이고 저녁에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우리 가게는 이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맛있는 국밥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 때문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주고 외로운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 곳으로 알려졌거든요. 어느 날 아침 낯선 기자 한 명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신문 기자인데요. 이 국밥집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저와 명신 언니는 당황했어요. 우리가 뭘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뭘 특별한 걸 했나요? 그럼요. 주변에서 이 집이 정말 따뜻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준다고요. 기자분은 우리 이야기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과거 이야기는 자세히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두 분이 함께 이 일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와 명신 언니는 서로를 봤어요. 언니가 먼저 말했어요. 저희는 오래된 친구예요.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좋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기자분은 우리 이야기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혹시 어려웠던 시절이 있으셨나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시는 건 아닌가요? 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저희도 젊은 시절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찾아왔어요. 멀리서도 오고 젊은 사람들도 와서 봉사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어느 날은 대학생들이 와서 말했어요. 주말에 와서 도와주겠다고 설거지도 하고 배달도 해주겠다고 했어요. 명신 언니는 기뻐했어요. 미자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정말 그래요, 언니. 좋은 일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언니의 과거를 알고 있는 분들도 찾아온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오셔서 말했어요. 그분이 명신 언니의 과거도 알고 있고 지금 하는 일도 알고 있다고요. 정말 대단하다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언니는 처음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자기도 미약하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고요. 그 할아버지는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다른 분들도 하나둘씩 도움을 주었어요. 언니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미자야,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걸. 네, 언니. 과거는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어준 경험일 뿐이에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게는 이 동네의 중심이 되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외로운 사람들이 위로받는 곳이에요. 명신 언니와 저는 매일 행복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거든요. 언니가 자주 말해요. 미자야, 우리가 50년 전에 만났던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운명이었나 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어젯밤 잠자리에 들면서 언니가 말했어요. 미자야,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니.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밥을 끓여요.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언니가 있고 우리를 가족처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80세, 늦은 나이지만 우리는 진짜 인생을 시작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중요한 건 마음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거예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면서요. 늦었지만 괜찮아요.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18살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아픈 시간들, 5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외로운 세월들, 그리고 이제야 찾은 따뜻한 일상들까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경험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외로웠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만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명신 언니와의 50년 만의 재회, 그리고 가족처럼 아껴주는 단골 손님들까지. 이 모든 게 기적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의심스러워하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용기 내어 찾아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재회와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